주변을 둘러싼 모습이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는 치욕의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100년 전의 대한제국 시대와 흡사하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사활이 세계화, 국제화에 달려있듯이 앞으로는 지역 경제가 발전돼야만 세계화를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춘하계 프로그램 개편으로 밤 11시대로 옮겨서 방송되는 오늘 순서에는 환동해로 향한 포항의 역할과 우리 밥상까지 공략하고 있는 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입니다. 모두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북한을 비롯해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동해에 인접한 국가들로 형성되는 환동의 경제권에 대해서 지금 한창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환동해권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일본의 니카다는 이미 경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인근 사회주의 국가들조차 개방을 통한 변신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계화하지 않은 지방 경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포항은 환동해권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 한기민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한기민 기자. 네. 지금까지 그 환동해권을 향한 여러 가지 논의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포항의 역할은 환동해권 가운데서 어떻게 차지합니까? 네, 환동해 경제권 논의는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라는 맥락에서 태동했습니다. 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끌어들여 나프타, 즉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유럽 국가들이 EU, 즉 유럽 연합을 통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했듯이 동해를 중심으로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 하나의 경제권을 구성해 상호 경제 발전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 낙후된 경제를 살리려는 의도가 강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새로운 시장 개척이란 측면에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환동해권이 지금 일본과 소련과 중국, 한국, 또 북한까지 5개국의 그 경제권력이 사실상 큰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앞으로 서구의 나프타나 EC에 버금갈 만한 그런 시장으로 육성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려면 지금부터 빠른 속도의 그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포항의 중요성 또 상대 국가의 자본 기술 그 이외 경험을 토대로 한 교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지금부터는 전개가 되어야 후일 우리가 자존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느냐. 포항을 환동해 경제권의 거점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논의는 지난 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포철의 포항광역권 개발 구상을 시작으로 포항과 서울의 학자들로 구성된 환동해 연구회가 조직됐고 여러 차례의 국내 세미나와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방안까지 논의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1991년도 말기쯤에요. 포항제철에서 이제 소위 포항광역권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고 그 주변 국가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개방화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물결에 맞춰서 이제 이 동북아 쪽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전체적인 무드가 있지 않았느냐. 그거와 함께 이제 일본 쪽에서 활발히 움직이니까 또 자극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또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포항제철이 91년도에 그러한 데 눈을 돌려가지고요. 지금은 좀 잠깐 주춤하고 있으면은 상당히 움직였다. 그다음에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또 여기 방사능 가속기 완성으로 인해서 테크노폴리스 계획 이런 것들이 또 포항을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 기후는 이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광역 포항권, 영일 포항 통합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몇 가지 요소들이 지금 상당히 비슷한 시기에 맞아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 않느냐. 환동해 경제권은 현재 약 3억에 이르는 인구와 6천억 달러의 무역 규모를 차지하는 국제 경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거대한 시장을 개발하려는 관련 국가들의 노력은 가속화되고 있고 동해안 최대의 항구 도시인 포항의 역할도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기민 기자. 네. 포항이 그 환동해권의 거점 도시로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만 개발 등 사회 간접 자본의 그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영일만 신항만 건설 사업은 이제 겨우 그 설계 단계에 지금 와 있고 또 이 교통, 도로교통 이런 문제도 중점적으로 개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동의 경제권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인접 국가들의 물동량을 유치할 수 있는 무역항의 개발과 확충이 전제돼야 합니다. 네. 특히 국제 무역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부두의 필요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포항항은 포항제철의 공업항 기능만을 하고 있을 뿐 상업항 기능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포항항은 이대로서 항만 기능을 할 수 있나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하지요. 지금까지 있는 그 포항항은 포항제철의 하나의 공업 기능항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지 상업항으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도시입니다. 특히 포항항의 개발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좋은 항만 입지를 갖고 있으나 이 항만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하나의 상업항의 기능이 안 되는 21세기의 대부분 70% 내지 80%가 앞으로는 컨테이너 부두의 위주입니다. 이런 부두가 되어 있지 않는 항만은 개발의 속도는 더욱더 늦어지게 되고 미래적으로 봐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포항 신항, 지금 있는 신항은 포항 제철이 인수를 해야 되고 포항 신항은 새로운 항만으로 조성되어야만이 포항의 탄력적 있는 개발의 방향이 될 것이다.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포항에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항만 건설 사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포항 신항만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데다 민자 유치 부분이 79%를 차지해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 재원 확보와 민간 부분의 참여 여부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포항신항만 개발 사업은 작년도에 타당성 조사 영역이 끝나고 금년도에는 현재 실시 설계 영역 중에 있습니다. 이 영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년도에 정부의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 사업이 워낙 중요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착수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1년을 앞당겨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다면은 95년도에는 그 어업권 보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96년도에 가서는 정부 투자 부분에 대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만 못지않게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육상교통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도로는 현재 정부의 국도 확장 사업과 제2산업도로 건설 계획 등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철도입니다.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 철도는 이미 일제시대부터 계획돼 현재 소요 부지의 74%를 확보한 상태지만 당장 경제적 수익률이 낮다는 철도청의 판단에 따라 개발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북한과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장기적인 북방 교역 통로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5년 예산에 동해 중북부선 소위 철로 타당성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것 때문에 교통부, 철도청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포항에서 삼척, 원산에 이르는 남북 교역 그리고 어떤 그 남북 교역의 상징적인 요소 또 이 노선이 관광 노선이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이제 거기에서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교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베리아 철도를 거쳐서 대륙을 횡단해가는 그래서 동구와 구라파에 이르는 산업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구와 철로와 연결된 소위 수송 체계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하나의 경제권이 구성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송체계의 건설이 필수적인 만큼 포항이 환동해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교통 분야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항만과 철도 등 그 주로 수송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은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한 지역 산업의 구조 조정과 정보통신 기반의 확충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현재 그 지역 최대 기업인 포항제철이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경영 다각화에 나섰듯이 지역 산업 구조도 철강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변화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환동해권 시대를 앞두고 지역 여건과 경제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산업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조선 등 철 가공 산업의 유치가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그 철강공단으로서 이 포항은 그동안에 이 철강 가공에 대한 이런 것은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철 산업의 한계성을 감안해서 가공적인 어떤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조선 산업 이러한 데 그 중점을 두고 또 이 철 가공 중에서 자동차 산업이 가장 그 경쟁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포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21세기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은 정보통신입니다. 국제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정보 유통 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정보통신은 산업구조 다각화와 테크노폴리스, 즉 첨단 과학기술 도시로의 진입 열쇠라는 면에서 포항의 환동해권 거점 도시로의 부상에 중요한 요건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환동해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러한 정보 유통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 무역이라는 것이 이제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그런 첨단 기법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포항이 환동의 시대의 거점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에 관련된 사회적 기반 구조를 얼마나 경쟁력 있게 갖추느냐가 우리가 환동해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물론 지역 경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고도화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도 유아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외국 사례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장과 접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자원은 지역 개발의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데 포항공대와 산업과학기술연구소로 대표되는 포항의 두뇌 집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환동의 거점 도시로의 개발은 이러한 두뇌 집단의 조직화와 현장화에도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환동해권의 그 중심 도시로 이 포항이 발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그 발전 뒤에는 막대한 그 재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항만이라든가 철도 이런 운송 체계를 개선하는 데는 엄청난 그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 염출 방법이 지금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환동해권 개발이 회의적인 하는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문 기자, 네. 그러한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이 투자 재원 대책과 함께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항만과 철도, 도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민간 자본의 유치입니다. 대기업의 거대 자본을 끌어들여 이 같은 대형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선행돼야 할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참여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에서는 SOC, 즉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추진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사업 검토를 하고 있는데 포철의 건설 부문 자회사인 거양개발도 이 같은 부서를 두고 사업성 검토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는 그 입법 예고를 통해서 이 94년 1월 15일부로 입법 예고를 통해서 이 앞으로 민간 기업이 적극 SOC에 참여하도록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입법 예고된 방향의 골자는 민간 기업이 그런 SOC에 투자하는 것에 상응하는 그 자금 회수, 다시 말해서 투자 자본을 다른 방법으로 회수하도록 그 지역에 그 개발권을 준다든지 또는 경제적인 어떤 그 상업 시설을 허용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 투자 자금을 다른 방법으로 회수하는 그런 대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국은 이 말하자면은 정부 기관 또는 그 각종의 그 발주처 이런 데서 말하자면 수익성을 얼마나 말하자면은 보전시켜 주느냐 하는데 그 이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겠습니다. 포항의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도 바로 이 같은 민자 유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내년 단체장 선거 이후 지방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이 기대됩니다. 환동해권 도시 가운데 선발 주자는 일본의 니가다입니다. 자체 국제화 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이미 새로운 항만 개발에 나섰고 각종 국내외 모임을 통해 국제 분위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항구는 이미 다 국제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항구를 2개 개발해가지고 이제 국제항을 따로 만들고 무역항을, 그다음에 이제 공항 시설도 이미 국제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제력이라는 건 뭐 일본이 뭐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으니까 그 상당히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니가다 21세기 전략이라든가 그런 계획들이 다 수립이 되고, 니가다 방송 같은 데서 이미 환일본의 특집 코너까지 있어가지고 항상 그 방송을 주기적으로 그 토픽들을 갖다 방송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시마네 갔을 때도 그 전체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그 인상을 받았거든요.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 북한도 환동의 연변 도시에 자유무역항을 설치하는 등 국제화를 목표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막대한 재원 문제 때문에 환동해권 구상에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포항의 미래는 국제화에 달려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뜻과 지혜를 한데 모을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환동해권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포항에서는 21세기 환동의 경제 전망과 동해안 교통체계 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열릴 계획입니다. 동해는 이제 더 이상 바다가 아니라 인접 국가와 도시들에 둘러싸인 하나의 거대한 호수가 아닌가고 생각됩니다.